옛날에 나온 북몽세연이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 왕광원이라는 진사가 있었는데 그는 출세욕이 대단하여 권력가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는 심지어 채찍질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웃어 넘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두고 당시 사람들은 광원의 낚아죽은 10겹의 철갑처럼 두껍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철면피라는 용어를 유래시켰는데요. 지금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한국에서는 진단키트든 현금이든 되는 대로 받아가고 있는 와중에 위기를 틈타 전세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기부천사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현사태가 진정되자 전세계로 마스크 등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기부 국가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품과 자원이 부족함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유럽 5개국에 마스크 55만 개를 기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웃 국가에도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생산량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하루에 마스크 7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소화하고 남은 물량을 기부하는 것인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마스크 외교를 벌이는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진 상황에서 자신들도 다른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는 충분합니다. 유럽 국가의 호감을 높여 향후 베트남 시장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신뢰도가 전세계에서 의심받는 가운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베트남산 품질이 더 낫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대기업인 빈그룹은 호흡기 한 달 생산량 5만 5천 개를 목표로 해외 시장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중국을 의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적도 없고 경제 규모 측면에서도 경쟁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면 현 사태 속에서 기부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은 현 사태를 잘 관리한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다며 베트남이 규모의 측면에서 중국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너는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유력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이 미국에 제공한 45만 개의 방호복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제공해준 방호복이 텍사스 달라스에 도착했다면서 베트남의 방호복 제공은 미국과 베트남의 우호를 상징한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주 베트남 미국 대사 또한 이번에 베트남이 제공한 방호복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 전문가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베트남은 중국보다 미국을 더 많이 착취하는 나쁜 국가라고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태세를 전환한 것입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도 55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에도 방호복 등을 보내줬습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에도 50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기부하는 이런 물품이나 장비들을 한국에서는 빼먹지 못해 안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 베트남은 베트남의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 5억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보상국 K마켓 회장 또한 베트남 정부에 2억 원의 통큰 기부를 했고 신한 베트남은행 또한 베트남 정부에 2억 5천만 원, 식품산업협회도 베트남 박마이 병원에 식품을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에게까지 방역용품과 마스크, 심지어 현찰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빼먹고 다른 데 뿌리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트남님들 줄 거면 우리도 줘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라도 더 못 가져가서 안달이고 다른 나라에 기부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있는 겁니까? 아주 기부천사 나셨네.
그렇다면 베트남이 자신들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태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의 절반이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다고 베트남 뉴스가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3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의 50%는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천 개에 가까운 기업이 현사태 여파 등으로 파산해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한 분기에 창업한 기업보다 파산한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기업의 75%가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전체의 10%는 근로자 절반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섬유 의류협회는 최근 근로자 임금을 100% 내면 3개월 안에 대다수 의류업체가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의 정리해고와 실직 사태가 2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분기 최소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실직 위기를 맞게 되며 현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실직자는 40만 명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은 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분기 실업급여 신청자는 주로 교통운송, 섬유의류, 신발, 관광, 요식업종 등에 몰려 있습니다. 1분기 휴폐업 사업장 3만 5천 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적 숫자라고 기획투자부는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3.82%로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현 사태의 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 사태의 승객 급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베트남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제선 운행 중단과 국내선 최소 운행으로 여객 운송이 끊기다시피 한 베트남 항공사들은 호치민시, 하노이, 다낭 국제공항 등을 통해 여전히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국제선 운항은 대부분 여객이 아닌 화물들입니다. 베트남 항공도 국제선을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데 여객 칸에 승객 대신 화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뜩이나 외국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인까지 입국 금지시키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사람 싣고 다닐 비행기 좌석에 짐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 매출은 항공사 매출의 10%에서 15%에 불과한데 여객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 운송이 급감해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베트남 항공사들은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재정비해 여객 칸에 화물을 싣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항공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여객 칸을 화물 칸으로 개조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여객 칸 내부를 리모델링 해야 하고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 고박, 적재 위치 및 중량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칙을 무시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각 분야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베트남도 현 사태로 인한 글로벌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당장 해외로부터의 신규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최신 보고서에서 글로벌 FDA가 작년 대비 40%가량 급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구는 현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올 1월에 글로벌 FDA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올해 첫 2개월간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 등록 자본금은 6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6%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소폭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 대확산을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험입니다. 대량 실업 사태에 맞닥뜨린 각국 기업들은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첨단 산업 기술 육성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을 비롯해서 IT, 바이오,
바이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2035년 중소득 국가, 2045년 고소득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다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월 3일부터 5일 하노이 포뮬러 1을 유치해놨는데 이번 사태가 번지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관광산업도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베트남 정부의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관광산업은 베트남의 최대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 육성과 함께 관광을 향후 키워야 할 중점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관광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으로 2018년에만 3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년 대비 17.7% 성장했습니다. 작년엔 약 1,800만 명이 베트남을 다녀갔고 이 중에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위기가 오자 한국 사람들의 손을 뿌리쳤고 그 혹독한 대가를 치룰 시간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복 좋아해줘서 고맙다. 중국의 민주주의도 응원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이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당시 입었던 한복의 사진과 그림이 여러 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한푸는 명나라 시대의 옷인데 최근 중국이 자꾸만 한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챌린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빼앗아갔다며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 챌린지를 보며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며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원 속 내막을 잘 살펴보면 한복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한푸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중국인들의 열망을 느꼈다. 너희들의 용기를 지지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글들은 커뮤니티 외에도 트위터와 같은 SNS로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전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글을 남기면 국내 네티즌들은 곧바로 달려가 이 글에 댓글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진상 공개와 중국의 민주화,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라고 중국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은 금기의 단어로 취급되는데요. 공안의 눈이 무서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에 혹여 자신의 글이 공안의 오해가 될까 헐레벌떡 글을 삭제하곤 했죠. 이번 한푸 챌린지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대응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과거 민주화 운동과 독립운동에 입었던 한복 사진을 올리며 한푸가 한복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민주화를 원하는구나 와 같은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민주화라는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네티즌들이 올린 글에 함부로 반박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화가 난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가서 김치나 먹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네티즌들은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치를 먹으면 정말 맛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인들을 엄청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당 글을 퍼나르고 있는데 대체 중국인과 한국인 네티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미 과거서부터 중국이 한국의 전통을 뺏으려는 행동의 실태에 대해 이상스쿨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특히나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깨달은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라는 네임밸류에 편승하려 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게임까지 침투됐습니다. 샤이닝 니키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들의 여러 옷을 입히는 스타일링 게임인데요. 이번에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인 가운길, 한울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이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다 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페이퍼 게임즈는 한복 의상을 환불, 폐기해버렸죠.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논란이 된 한복 의상은 게임 속 세계관을 반영해 만든 것뿐이라며 단지 게임 속 아이템일 뿐 현실의 옷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또 향후 어떤 서버에도 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언했죠. 이에 한국 이용자 다수는 게임 속의 치파오, 기모노 모양의 의상은 여전히 있는데 한복만 삭제한 건 그냥 중국 입맛에 맞춘 것 아닌가, 게임사가 한복 동북 공정에 일조하는 것 같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당일 샤이닝 니키 운영팀은 공식 카페를 통해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며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또 의상 세트 폐기에 대한 공지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해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죠. 샤이닝 니키는 출시 8일 만에 12월 9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비스 운영팀은 금일 자정 공지된 서비스 종료 안내와 관련해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지글이 따로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 끝에 굵게 볼드 처리가 된 샤이닝 니키 한국 서비스 운영팀 드림이 적혀있는 걸 본 누리꾼들은 한국 운영팀 불쌍하다, 거지 같은 회사 퇴사하세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게임 외에도 중국이 한복을 자국 문화에 편입하려는 정황은 예전부터 꾸준히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선 중국 미인대회, 드라마, 패션쇼 등 각종 중국 컨텐츠에 한복처럼 보이는 옷이나 장신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런 행동은 중국이 최근 BTS와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그룹들이 한복을 의상으로 활용하고 킹덤과 같은 한국 사극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자 자국의 전통 문화로 은근슬쩍 편입하려는 얍삽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한복을 탐내는 걸까요? 중국 문화에 대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매력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국 노래, 중국 TV 프로그램, 중국 패션을 보고 따라하냐? 솔직히 그녀의 말은 중국의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한복은 중국이 아무리 탐내봤자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 의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에 그간의 K-팝 관련 기사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세기가 넘는 한국 스타일이 업데이트되다 라는 제목의 글로 한복인 듯 한복 같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죠. 또 부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혁신적 디자이너들이 재창조하고 K-팝 스타들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 K-팝 그룹들이 한국적 멜로디와 가사, 기와집이나 궁궐 등의 전통 건축 양식, 전통춤, 전통 소품,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선보이며 한국의 미를 제대로 알리고 있죠. 특히 모두가 알다시피 한복을 입고 무대를 올랐던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외에도 음악과 함께 한국의 미를 퍼뜨리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빅스는 2017년에 발매한 도원경 뮤직비디오에서 가야금 연주와 퓨전 한복 의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원어스 역시 가자라는 곡에서 오늘 달이 좋구나 같은 한국적 가사와 멜로디에 바탕을 둔 곡을 발매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선 한복, 농악과 탈춤, 부채, 전통가옥 등 온갖 한국적인 멋을 뿜어내는 배경과 소품들로 마치 한편의 멋들어진 국악공연을 관람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 4월엔 2020 글로벌 K-팝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지코와 강다니엘이 발매한 리프레시도 전통적인 리듬, 전통가옥, 상모 돌리기, 두루마기 등을 활용해 한국의 멋을 제대로 살렸죠. K-팝과 혁신적 디자이너로 한복은 날개를 달아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은 오늘날에 와서 다시금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설사 중국이 아무리 왜곡과 선동을 할지라도 또 얍삽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뒤에는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해악의 민족,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봉준호 감독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벌어졌던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파괴시켜버리는 잘못을 스스로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몰상식하게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창의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전통을 더욱 널리 알린다면 절대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